한나라 말기, 중국의 땅은 오랫동안 이어진 혼란 속에 잠겨 있었다. 황실의 권위는 이미 무너졌고, 황제의 명령은 더 이상 국경을 넘지 못했다. 각지의 군벌들은 저마다 깃발을 세우고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고 있었다. 전쟁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오늘의 평온은 내일의 약탈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시대에는 승리보다 생존이 더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생존조차도 선택의 결과에 따라 쉽게 무너질 수 있었다. 작은 판단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시대였다. 침묵 속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그 여파는 천천히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대의 공기 속에서 시작된다. 북쪽에서는 조조가 이미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 수많은 전투를 거치며 그의 군대는 경험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조의 이름은 두려움과 질서를 동시에 상징했다. 그의 명령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군대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천하의 향방이 정해졌다고 생각했다. 조조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저항할 세력은 없을 것처럼 보였다. 이 자신감은 오랜 승리의 축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확신은 때로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든다. 그 균열은 아직 누구의 눈에도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 남쪽의 강과 호수는 북방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습한 공기와 넓은 수로는 전쟁의 방식마저 바꾸어 놓았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말보다 배에 익숙했고 땅보다 물을 신뢰했다. 강은 방어선이자 생명의 길이었다. 이곳에서 전쟁은 속도보다 흐름을 읽는 일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자에게 강은 위협이 되었고 실수가 곧 패배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방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조조의 군대는 이를 가볍게 여겼다. 자신들의 방식이 어디서든 통할 것이라 믿었다. 환경의 차이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 또한 조용히 쌓여가는 위험 중 하나였다. 이 시기 조조는 천하 통일이 눈앞에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유비는 이미 쫓겨다니는 처지였고 송원은 아직 젊었다. 남쪽의 세력은 분열되어 있고 결속력이 약해 보였다. 조조의 참모들 또한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병력의 수와 보급 상황은 명백히 우위에 있었다. 전쟁은 숫자로 결정된다는 믿음이 강했다. 조조 자신도 이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속도를 늦출 이유는 없어 보였다.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졌다. 이 확신이 훗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송원의 진영에서는 조조의 남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면 충돌을 피할 것인지 맞서 싸울 것인지 논의가 이어졌다. 각기 다른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 선택 역시 남쪽의 운명을 가를 문제였다. 강을 이용한 방어와 해전의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북방 군대의 약점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약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진행 중이었다. 이 모든 흐름이 조조의 결정과 맞물리게 된다. 전쟁 전야의 시간은 언제나 조용하다. 군영에서는 병사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눈다. 불빛은 흔들리고 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누구도 내일의 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지휘관들은 지도를 바라보며 말을 아낀다. 이미 결정된 듯한 분위기 속에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불안은 말로 표현되지 않고 마음속에 남는다. 조조의 진영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이 긴장이 중요한 순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의 선택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조조는 남쪽으로 진군할지 잠시 멈출지 결정해야 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니었다. 천하의 흐름을 건 결정이었다. 수많은 병사와 백성의 미래가 그 판단에 달려 있었다. 그럼에도 결정의 순간은 조용히 다가왔다. 아무런 의식 없이 내려지는 명령처럼 보였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순간을 오래 기억한다. 이야기는 이제 그 결정의 문턱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문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 조조라는 인물은 단순한 군벌이 아니었다. 그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며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세상의 냉혹함을 일찍 배웠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다. 필요하다면 잔혹해질 수 있었고 필요하다면 인재를 품을 줄도 알았다. 그의 눈에는 항상 전체의 그림이 먼저 들어왔다. 개인의 희생은 국가와 질서를 위해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공포를 주었지만 동시에 신뢰를 낳았다. 조조는 스스로를 시대가 요구한 인물이라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은 그의 결단을 더욱 빠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때로 위험이 되기도 했다. 조조의 곁에는 수많은 참모와 장수가 있었다. 순욱과 같은 인물은 조조의 내면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였다. 그는 신중함을 중시하며 지나친 확장을 경계했다. 전쟁은 이길 수 있을 때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조의 진영에는 신중함보다 자신감이 더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 연이은 승리는 경고의 목소리를 작게 만들었다. 회의의 자리에서도 낙관적인 의견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었다. 조조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 서 있었다. 그는 반대 의견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앞으로 향해 있었다. 이 미묘한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반면 유비는 전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는 패배와 도주를 반복하며 살아남아야 했던 인물이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늘 갈등했고 사람의 마음을 중시했다. 유비의 세력은 작았지만 그를 따르는 이들은 충성심이 강했다. 그 중심에는 제갈량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제갈량은 전쟁을 숫자가 아닌 흐름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조조의 강점보다 약점에 머물렀다. 북방의 군대가 남쪽의 물과 기후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있었다.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미 계산은 끝나 있었다.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는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다. 송원 또한 중요한 인물이었다. 젊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을 지고 있었다. 강동의 운명은 그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그의 진영 안에서는 항복과 저항이 팽팽히 맞섰다. 조조에 맞서는 것은 무모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송원은 단순한 두려움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주변 인물들의 말보다 상황 그 자체를 보려 했다. 주유는 그런 송원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주유는 해전과 강희 전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신뢰는 남쪽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주유의 성격은 조조와 또 다른 대비를 이루었다.
그는 재능과 자부심이 강했으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경쟁심도 컸고 명예를 중시했다. 제갈량에 대한 경계심 역시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을 앞둔 순간에는 개인적 감정보다 전략이 앞섰다. 주유는 남쪽의 지형과 수군의 강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전쟁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조가 실수를 할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은 곧 준비로 이어졌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조는 천하를 향해 내려다보고 있었고 유비는 살아남기 위해 흐름을 읽고 있었다. 송원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으며 주유는 다가올 충돌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직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전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각자의 성격과 경험은 다른 결론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차이는 곧 전장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조의 다음 결정이 놓여 있었다. 전쟁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한 번에 열리지 않는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 않게 쌓여간다. 조조의 군대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미묘한 불안이 존재하고 있었다. 북방에서 내려온 병사들은 남쪽의 기후에 익숙하지 않았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는 몸을 지치게 했고 질병은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보고서의 한 줄로만 전달되었다. 승리를 이어온 군대에서 불편함은 쉽게 무시되는 요소였다. 조조는 병사들의 고단함보다 전선의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시간을 주면 남쪽이 준비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섰다. 이 판단은 이후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보급 문제 또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긴 행군은 물자 소모를 빠르게 만들었다. 강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연이 발생했다. 북방의 방식으로 짜인 보급 계획은 남쪽의 환경과 맞지 않았다. 그러나 참모들은 여전히 숫자상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장부 위의 계산은 현실의 피로를 반영하지 못했다. 조조는 이런 보고를 신뢰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비슷한 문제를 극복해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 조조의 진영에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지배했다. 장수들은 서로의 공을 이야기했고 앞으로의 포상에 대해 언급했다. 전쟁은 이미 끝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설 자리를 잃는다. 신중함은 때로 두려움으로 오해받는다. 몇몇 참모는 남쪽에서의 해전에 대한 우려를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러나 그 말은 곧 다른 이야기들에 묻혀 사라졌다. 조조 역시 명확히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깊이 고민하지도 않았다. 박씨는 질문을 줄이고 질문이 줄어들면 선택은 단순해진다. 이 단순함이 위험의 씨앗이 되었다. 남쪽 세력의 움직임 또한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조조는 송원과 유비가 끝내 하나로 뭉치지 못할 것이라 보았다. 과거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그들을 갈라놓을 것이라 믿었다. 이 판단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 전쟁은 고정된 관계 위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위기의 순간에는 새로운 연합이 탄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조의 시선은 아직 그런 방향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적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로 묶인 위협이라는 상상은 하지 않았다. 이 인식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군영의 밤은 조용했지만 잠들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다. 병사들은 낯선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물소리와 바람소리는 북방과 달랐다. 이 작은 차이들이 불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불안은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 지휘관들은 이미 다음 날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쉬운 선택처럼 보였다. 멈추는 것은 손해이고 나아가는 것은 이익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생각이 조조의 진영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전쟁의 흐름은 종종 이렇게 방향을 정한다. 눈에 띄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진다. 그 위에 더 큰 결정을 쌓아 올린다. 조조는 이 시점에서 아직 패배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통일의 그림만이 있었다. 이 그림은 매력적이었고 그를 앞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다른 가능성도 자라고 있었다. 이 가능성은 아직 말이 없었고 형체도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조조는 그 가능성과 마주하게 될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조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는 오랜 승리에서 비롯된 확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었다. 그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인물이었고 그 대부분은 옳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의 판단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상황은 익숙하지 않게 느껴졌다. 지도 위의 선들은 여전히 명확했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조조는 밤마다 홀로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빠르게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멈출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결정을 미루는 시간마저도 하나의 선택이 되고 있었다. 잡모들의 의견은 겉으로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 순욱과 같은 인물은 여전히 신중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남쪽에서의 장기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병사들의 상태와 보급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장수들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멈추면 적에게 시간을 주는 셈이라는 논리였다. 회의는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조조는 모든 말을 들었지만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그 공백이 더 큰 압박이 되었다. 이 침묵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조조에게 가장 큰 적은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다.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순간 권위는 흔들린다. 그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기 위해 더욱 단호해지려 했다.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강함의 증거일 수도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 그것은 위험으로 느껴졌다. 조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기대 위에 서 있었다. 후퇴는 곧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는 천하의 흐름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그를 지탱하는 동시에 눈을 가리기도 했다. 이 이중적인 상태가 그의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남쪽의 상황에 대한 보고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었다. 송원의 태도는 분명하지 않았고 유비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사실뿐이었다. 조조는 적의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우유부단함으로 해석했다. 이 해석은 조조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상대는
이전과는 달랐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이 차이는 아직 조조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정보의 공백은 판단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조조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 멈춘다면 무엇을 잃게 되는가? 그리고 계속 나아간다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계산처럼 보였다. 병력의 수, 지휘체계, 사기까지 모두 우위에 있었다. 숫자와 기록은 조조의 편이었다. 그는 전쟁을 수치로 이해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전쟁에는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요소가 존재한다. 환경과 흐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었다. 이 요소들은 아직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결정을 앞둔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군영은 고요했지만 조조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선택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성공했던 순간과 실패를 가까스로 피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다. 조조는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이유를 떠올렸다.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 결심은 조용히 굳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방향은 이미 정해지고 있었다. 이제 조조는 선택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분명해 보였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 없다고 느껴졌다. 그는 이 전쟁을 짧고 강하게 끝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믿음은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명령은 곧 내려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직 결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미 모두가 그 방향을 느끼고 있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조가 결정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진영 안의 공기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질서정연했고 명령 체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남아 있었다.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 가능성은 침묵 속에서 더 무겁게 자리 잡았다. 조조는 이 침묵을 불안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이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 해석의 차이가 이후의 흐름을 결정짓게 된다. 조용함은 준비일 수도 있었지만 경고일 수도 있었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밀어붙여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견은 공개적으로 충돌하지 않았다. 조조 앞에서는 모두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신뢰를 잃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의문은 말끝에서 사라지고 확신만 남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점점 선택의 폭을 좁혔다. 다양한 가능성은 검토되지 못한 채 묻혀갔다. 조조는 모든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목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조조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인식하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이 냉정하다고 믿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연속된 승리는 무의식적으로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 위험은 작아 보이고 기회는 크게 보이게 된다. 조조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이를 오만이라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시대가 요구하는 결단력이라 생각했다. 이 믿음이 그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남쪽의 강과 바람에 대한 보고는
점점 더 단순해졌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요약된 결론만 전달되었다. 해전에 대한 우려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북방의 전투 방식이 남쪽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다. 이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의심받지도 않았다. 조조는 자신이 쌓아온 전쟁의 경험을 신뢰했다. 경험은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족쇄가 되기도 한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판단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는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간극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한편 송원과 유비의 움직임은 여전히 불분명했다. 조조는 그들이 끝내 하나로 뭉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과거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근거로 삼았다. 이 판단은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에는 논리보다 생존이 앞선다. 그러나 조조는 그 가능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선택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은 상대의 의도를 단순화시켰다. 복잡한 연합의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이 또한 결정의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갔다. 결정을 앞둔 시간은 조조에게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전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군은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 멈춘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었다. 그 혼란은 조조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었다. 질서는 그의 권력의 기반이었다. 그래서 그는 흐름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려 했다. 이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합리성은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전쟁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조조는 이 방향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조조의 결정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거의 굳어져 있었다. 남쪽으로의 진군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속도를 유지하고 기세로 눌러 끝내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구상은 단순하고 강력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많은 것을 가리고 있었다. 조조는 이 선택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했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 결정은 곧 현실이 된다. 그리고 역사는 그 순간을 조용히 기록하게 된다. 결정의 순간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다. 조조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남쪽으로의 진군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그의 판단은 복잡한 계산의 결과라기보다 흐름에 따른 선택처럼 보였다. 지금까지의 승리가 이 길이 옳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조조는 전쟁을 짧게 끝낼 수 있다고 믿었다. 강을 건너기 전 적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속도와 압박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는 쪽을 택했다. 이 선택이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조조가 바라본 그림 속에서 남쪽은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정리해야 할 마지막 단계처럼 보였다. 유비는 패배자였고 송원은 아직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세력이 힘을 합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설령 합친다 해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은 조조의 결정을 더욱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는 적을 과대평가하지 않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았다. 이 균형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경험은 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환경이 달라질 때는 더욱 그렇다. 조조는 자신의 군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북방에서 단련된 병사들은 수많은 전투를 견뎌냈다. 지휘 체계는 안정적이었고
명령은 빠르게 전달되었다. 그는 이 조직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질병과 피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다. 보급의 문제 역시 관리 가능한 범위라 생각했다. 조조에게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쥐는 일이었다.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면 작은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그의 전쟁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조조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언제나 과감한 선택으로 위기를 넘겨왔다. 망설이지 않았기에 살아남았다고 믿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멈춘다는 것은 곧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조조는 두려움 위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그것을 억누르며 권위를 유지해왔다. 이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모습이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단은 더욱 단호해졌다. 그 단호함은 후퇴의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명령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군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었다. 이 명령에는 조건도 여지도 담기지 않았다. 멈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다. 장수들은 그 뜻을 이해했고 병사들에게 전달했다. 군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발굽 소리와 노 젓는 소리가 이어졌다. 전쟁은 다시 흐름을 얻었다. 이 흐름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조조의 결정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 선택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겨져 있었다. 전쟁은 조조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적은 그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여겼다. 강과 바람, 지형의 차이는 극복 가능한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이 전제는 검증되지 않았다. 조조는 그것을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승리는 없다고 믿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이번 선택도 자신의 삶의 연장선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조조가 내린 결정의 본질이었다. 이제 조조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소문은 퍼지고 있었다. 남쪽의 세력 또한 이 결정을 감지하고 있었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아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과는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조조는 이 흐름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흐름은 때로 사람의 손을 벗어난다.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결정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조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빠르게 진영 전체로 퍼져나갔다. 공식적인 선언 이전부터 장수들은 이미 방향을 감지하고 있었다. 명령은 길지 않았고 설명도 덧붙여지지 않았다. 그만큼 조조의 선택은 단호해 보였다. 이 단호함은 많은 이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망설임이기 때문이다. 조조의 군대는 망설이지 않는 지휘관에 익숙했다. 그래서 병사들은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 반응은 군의 강점이자 약점이었다. 장수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일부는 조조의 결정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였다. 이 정도의 병력과 기세라면 승리는 확실하다고 믿었다. 남쪽의 세력은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몇은 마음속으로 우려를 품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상황을 살폈다. 해전에 대한 경험 부족이 떠올랐고 병사들의 피로한 얼굴도 눈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기 때문이다. 참모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순욱과 같은 인물은 표정 관리에 신경을 썼다. 그는 조조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을 놓지 않았다. 이제 남은 일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시작되면 수정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 그래서 그는 보급과 내부 정비에 더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흐름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신중함은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참모의 역할은 점점 제한된다. 결정 이후의 시간은 늘 그렇다. 군영의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에 안정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진영을 정비했다. 말과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쟁은 다시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병사들은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익숙하지 않은 강과 바람이 불안을 키웠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 불안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조조는 이런 반응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군의 동요를 크게 느끼지 않았다.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했다. 명령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조조에게 군대는 하나의 유기체였다. 개별 감정보다 전체의 움직임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병사들의 불안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전쟁에서는 늘 존재하는 요소라 여겼다. 이 판단은 조조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 성향은 전쟁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이 결정에 대한 소식은 곧 남쪽에도 전해졌다. 송원의 진영에서는 조조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긴장과 동시에 확신을 불러왔다. 조조가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는 판단이 굳어졌다. 이는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주유는 이 선택을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조조의 결정을 기회로 해석했다. 무리한 진군은 반드시 빈틈을 만든다고 보았다. 이때부터 남쪽의 준비는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조조의 결정은 상대의 결정을 촉진하고 있었다. 유비의 진영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조조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를 줄였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제갈량은 이 흐름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는 조조의 성향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이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래서 놀라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계산은 더욱 명확해졌다. 전쟁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조조의 선택은 모든 진영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조조의 결정 이후 전쟁은 더 이상 머릿속의 계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 움직임으로 바뀌어 군 전체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북방에서 내려온 대군은 강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전진했다. 행군은 질서정연했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부담이 쌓이고 있었다. 병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긴 이동은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멈추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결정이 내려진 이상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전쟁은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의 여지 없는 상태로 몰아넣는다. 조조의 명령은 군을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시켰다.
이제 모든 움직임은 그 결정의 연장선에 있었다. 강을 중심으로 한 지형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북방의 넓은 평원과 달리 남쪽의 강과 수로는 전쟁의 속도를 바꾸었다. 배를 이용해야 했고 물의 흐름을 이해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병사들에게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말과 방패에 익숙한 군대는 물 위에서 다른 감각을 요구받았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조조의 군대는 여전히 수적 우위를 믿고 있었다. 환경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라고 여겼다. 이 판단은 전쟁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문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습한 기후는 병사들의 몸을 무겁게 만들었다. 질병은 조용히 퍼졌고 치료는 충분하지 않았다. 보급품은 예상보다 빠르게 소모되었다. 강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개별적인 사례로 취급되었다. 전쟁 전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조조의 진영에서는 여전히 큰 그림이 우선이었다. 작은 손실은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태도는 문제를 더욱 깊숙이 숨겼다. 남쪽에서는 이 변화를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다. 송원과 주유는 조조의 진군 속도를 주의 깊게 살폈다. 빠른 전진은 곧 무리한 행군을 의미했다. 그들은 조조의 군대가 스스로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았다. 전면 충돌보다 시간을 이용하는 전략이 떠올랐다. 강과 바람, 지형이 아군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전쟁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닐 수 있었다. 이 인식은 남쪽의 준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다. 조조의 선택은 상대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의 전진은 곧 상대의 전략을 완성시키고 있었다. 유비의 진영에서도 변화는 분명하게 느껴졌다. 도망치듯 움직이던 시간은 끝나고 이제는 버텨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갈량은 조조의 군이 겪고 있을 부담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조급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부르는지 알고 있었다. 전쟁은 빠를수록 위험해질 수 있었다. 특히 낯선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제갈량의 계산은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여러 갈래의 결과가 정리되고 있었다. 조조의 군이 계속 움직일수록 그 계산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전쟁의 중심은 서서히 강 위로 이동하고 있었다. 조조는 이러한 변화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꼈다. 군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통제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러나 전쟁에서 움직임은 언제나 통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흐름은 때로 사람의 의도를 벗어난다. 조조의 결정은 이미 많은 조건을 고정시켜버렸다. 속도를 늦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멈추기에는 명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전진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전쟁은 조조의 손을 떠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결정은 내려졌고 결과는 이제 환경과 상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조조의 군은 강가에 모여들고 있었다. 물 위에서는 새로운 전쟁의 방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아직 충돌은 없었지만 긴장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이 긴장은 곧 불과 연기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모든 것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이 흐름 속에서 조조의 선택은 점점 무게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역사는 이 과정을 천천히 기록하고 있었다. 불길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연기처럼 느리게 퍼졌고 밤의 공기와 섞여 강 위를 덮었다. 적벽의 물결은 평소보다 잔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숨어 있었다. 배들은 서로 가까이 묶여 있었고 이는 조조의 군에게는 안정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선택은 곧 치명적인 약점으로 변한다. 남쪽의 바람은 방향을 바꾸며 서서히 힘을 얻고 있었다. 이 바람은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흐름이었다. 주유와 제갈량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은 소리 없이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불이 붙은 배는 빠르게 옆의 배로 옮겨 붙었다. 물 위에서의 불길은 땅 위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번졌다.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명령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연기 속에서 방향 감각은 사라졌다. 배를 끊어내려는 시도는 이미 늦어 있었다. 불가물이 동시에 사람들을 몰아붙였다. 북방의 병사들은 이런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은 싸우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질서는 무너지고 각자의 판단만이 남았다. 이 순간 전쟁은 조조의 계획에서 벗어났다. 조조의 지휘 체계는 급격히 흔들렸다. 육지에서라면 통했을 명령은 강 위에서 힘을 잃었다. 배 위에서는 한 발짝의 차이가 생사를 갈랐다.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강은 빛을 반사했다. 비명과 물소리가 뒤섞이며 혼란을 키웠다. 병사들은 서로를 밀치며 탈출로를 찾았다. 누군가는 물로 뛰어들었고 누군가는 불 속에 갇혔다. 이 장면은 짧은 시간에 벌어졌지만 길게 느껴졌다. 전쟁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조조의 군은 더 이상 하나의 군대가 아니었다. 남쪽의 군은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주유의 수군은 불길과 바람을 이용해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은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혼란은 스스로 적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필요한 순간에만 공격이 가해졌다. 이 전투는 힘의 대결이 아니라 흐름의 대결이었다. 남쪽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공간에서 싸우고 있었다. 강과 바람은 그들의 편이었다. 전투는 빠르게 기울어졌다. 조조의 군은 방역의 기회를 잃고 있었다. 유비의 군 또한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혼란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조조의 군이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불안은 공포로 바뀌고 공포는 붕괴로 이어졌다. 전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조조의 병사들은 후퇴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 위에서의 후퇴는 쉽지 않았다. 질서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 각자의 생존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적벽에서 벌어진 전투의 본질이었다. 조조는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불길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었다. 명령을 내려도 닿지 않았다. 전쟁의 중심은 이미 손을 떠나 있었다. 그는 이 전투가 실패로 기울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패배는 언제나 믿음보다 늦게 인식된다. 조조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침묵이 먼저 자리했다. 이 침묵은 그의 내면에서 무너지는 것을 감추고 있었다. 적벽의 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불길이 잦아들 무렵 강 위에는 잔해만이 남았다. 타버린 배와 떠다니는 물자들이 전투의 흔적을 말해주었다. 승패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조조의 군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조조의 확신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린 순간이었다. 남쪽은 살아남았고 북쪽은 물러나야 했다.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만 방향은 정해졌다. 적벽은 하나의 전투가 아니라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은 조조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적벽의 불길이 사그라든 뒤 전장은 갑작스럽게 고요해졌다. 밤새 이어졌던 소리들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타버린 흔적뿐이었다. 강 위에는 부서진 배들이 떠 있었고 연기는 천천히 하늘로 흩어졌다. 전투가 끝났다는 사실은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사들은 여전히 긴장한 채 주변을 살폈다. 승리와 패배의 감정은 바로 구분되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들어섰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 고요함은 안도감이라기보다 공허함에 가까웠다. 전쟁은 끝났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되고 있었다. 적벽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조조의 군은 더 이상 남쪽으로 나아갈 힘을 잃고 있었다. 불길로 인한 손실은 예상보다 컸다. 배와 물자는 물론 병사들의 사기 또한 크게 떨어졌다. 질병과 피로는 후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승리를 전제로 짜인 계획은 무너졌고 대안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조조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흐름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전쟁은 언제나 다음 선택을 요구한다. 이번에는 공격이 아니라 철수였다. 이 선택은 또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조조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후퇴 과정은 결코 질서정연하지 않았다. 강을 건너는 일은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부상자와 병든 자들은 이동 속도를 늦췄다. 버려지는 장비와 물자가 늘어났다. 조조의 장수들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전투 이전의 자신감은 사라진 상태였다. 병사들은 말을 아꼈고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다. 이 침묵은 패배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조조의 군은 그렇게 북쪽으로 물러났다. 이 후퇴는 많은 이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다. 남쪽의 진영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송원과 주유는 이 승리를 단순한 성공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조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었다. 이 승리는 남쪽 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전쟁의 주도권은 더 이상 조조에게만 있지 않았다. 이 인식은 남쪽의 정치와 군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유는 이 전투가 가진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균형을 지켜낸 것이었다. 이 균형은 이후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비의 입장에서도 적벽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패배를 거듭하던 그는 처음으로 확실한 발판을 얻었다. 이 승리는 그의 세력을 유지할 명분이 되었다. 제갈량의 계산은 현실이 되었고 그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유비는 이제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주변의 인식을 바꾸었다. 동맹은 더욱 공고해졌고 신뢰는 깊어졌다. 적벽 이후의 시간은 유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이 역시 조조의 결정이 낳은 결과였다. 조조 자신에게 적벽의 패배는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천하가 쉽게 손에 들어오지 않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인식은 조조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중한 인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적벽은 조조의 한계를 보여준 전투였다. 그리고 그 한계는 그의 이후 선택을 규정하게 된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적벽 이후의 시간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 천하는 다시 세 갈래로 나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조는 북쪽을 다졌고 송원은 강동을 지켰으며 유비는 서서히 자신의 땅을 확보해 갔다. 이 균형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적벽은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결정이 있었다. 조조가 멈추지 않기로 선택했던 그 순간이다. 역사는 바로 그 선택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된다. 적벽 이후 전하의 흐름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전투가 끝난 뒤에도 각 진영은 한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침묵 아래에서는 새로운 계산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조의 패배는 단순한 전술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의 무적이라는 이미지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이 균열은 곧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천하가 하나의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적벽은 힘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 균형의 변화는 정치와 군사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조조의 진영에서는 내부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패배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처럼 공격적인 확장은 어려워졌다. 병력의 재정비와 사기 회복이 우선되어야 했다. 조조는 전쟁의 방식 자체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속도와 압박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후 전쟁에서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적벽은 조조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게 했다. 이 변화는 그의 이후 행보에 깊이 스며들었다. 천하를 향한 길은 더 길고 복잡해졌다. 남쪽에서는 송원의 입지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적벽의 승리는 그의 정통성을 확고히 해주었다. 강동은 더 이상 취약한 지역으로 보이지 않았다. 송원은 내부의 반대 의견을 잠재울 수 있었다. 항복을 주장하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대신 자립과 방어를 중시하는 노선이 자리 잡았다. 이 변화는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졌다. 송원은 더 이상 시간을 벌기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축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적벽은 강동을 지켜낸 전투였다. 주유의 위상 또한 크게 달라졌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전략의 중심이 되었다. 적벽의 승리는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수군 중심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확실한 성과를 냈다. 이후 남쪽에서는 해전과 방어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유의 말은 이전보다 더 무게를 가지게 되었다. 그의 영향력은 군사뿐 아니라 정치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도 커졌다. 적벽은 주유에게 영광과 부담을 함께 안겨주었다. 전쟁의 성공은 늘 다음 전쟁을 부른다. 유비에게 적벽 이후의 시간은 전환점 그 자체였다. 그는 더 이상 주변부의 인물이 아니었다. 조조와 성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 이 변화는 그의 세력 확장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유비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의리와 인덕이라는 그의 이미지가 힘을 얻었다. 제갈량의 전략적 판단 역시 재평가되었다.
유비의 진영은 서서히 독립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적벽은 유비에게 시간을 주었고 공간을 주었다. 이 여유는 훗날 하나의 나라로 이어진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적벽은 천하분열을 고착화시켰다. 한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구도는 사라졌다. 대신 세 개의 중심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구조는 불안정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각 세력은 상대의 움직임을 의식하며 선택해야 했다. 전쟁은 더욱 복잡해졌고 외교의 중요성도 커졌다. 동맹과 배신은 더 잦아졌다. 적벽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다. 힘만으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 인식은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게 된다. 군사적으로도 적벽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환경과 지형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해전과 육전의 차이는 명확히 드러났다. 전투 경험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없었다. 이 교훈은 이후의 전쟁에서 반복해서 언급되었다. 장수들은 더 이상 숫자만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전쟁은 점점 더 전략적인 싸움으로 변해갔다. 적벽은 하나의 전투였지만 수많은 전쟁을 바꾸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면서도 장기적이었다. 이렇게 적벽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적벽 이후의 시간은 서서히 역사의 방향을 굳혀갔다. 당장의 전투가 끝났다고 해서 변화가 멈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각 세력은 적벽을 기준으로 미래를 다시 설계했다. 조조는 북쪽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다. 성원은 강동을 굳히며 장기적인 방어 체제를 구축했다. 유비는 자신만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적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기준점이 되었다. 이 기준점은 이후 모든 선택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조조의 경우 적벽 이후의 행보는 이전과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무리한 남하를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내부 통치와 제도 정비에 힘을 쏟았다. 법과 질서를 강화하며 북방을 안정시키려 했다. 이는 천하를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었다. 조조는 실패해서 물러서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인물이었다. 적벽은 그를 꺾지 않았지만 조정하게 만들었다. 이 변화는 그의 세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전쟁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기반은 깊어졌다. 이 선택 역시 적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송원의 강동은 점점 하나의 국가처럼 변해갔다. 적벽의 승리는 내부 결속을 강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세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강과 바다는 방어선이자 정체성이 되었다. 송원은 정치와 군사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었다. 주유 이후에도 수군 중심의 전략은 계속 이어졌다. 강동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이 안정은 장기적인 존속을 가능하게 했다. 적벽은 강동이 스스로 설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이 증명은 오랫동안 유효했다. 유비의 변화는 더 느리지만 더 극적이었다. 적벽 이후 그는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의리와 명분은 혼란의 시대에 강한 힘을 발휘했다. 제갈량의 전략은 유비의 성격과 맞물려 작동했다. 조급하지 않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촉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적벽은 유비에게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주었다. 그 시간은 나라로 바뀌었다. 이 역시 조조의 결정이 남긴 긴 여운이었다. 천하 전체로 보면 적벽은 분열의 시대를 고착시켰다. 누구도 단숨에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균형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이 균형은 긴장 속에서 유지되었다. 각 세력은 상대의 반응을 계산하며 움직였다. 외교와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힘만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었다. 적벽은 그런 시대의 전환을 상징했다. 전쟁의 방식뿐 아니라 생각의 방식도 바뀌었다. 이 변화는 오랜 시간 이어졌다. 후대의 사람들은 적벽을 단순한 전투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전투가 만든 흐름을 이야기했다. 왜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되묻곤 했다. 적벽은 언제나 결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다. 조조의 선택은 실패로 끝났지만 의미는 남았다. 그 의미는 전략과 판단,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관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해석은 더 깊어졌다. 역사는 사건보다 선택을 오래 기억한다. 적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고요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전쟁의 이야기는 언제나 큰 소리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은 조용한 생각으로 남는다. 적벽의 불길과 혼란이 모두 지나간 뒤 남는 것은 승패가 아니라 선택의 흔적이다. 조조는 그날 밤 멈추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은 강을 건너는 명령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확신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에는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었다. 선택은 언제나 현재의 정보와 감정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더욱 인간적이다. 조조의 결정은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불가피한 것이었을까? 역사는 종종 결과로 판단하지만 그 순간을 살아간 사람에게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조는 시대가 요구한 속도와 힘을 믿었다. 그 믿음은 수많은 승리를 안겨주었고 동시에 적벽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모순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확신은 언제나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품는다. 그래서 선택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 적벽은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확신이 클수록 질문은 줄어든다. 질문이 줄어들수록 선택은 빨라진다. 그리고 빠른 선택은 때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만든다. 조조의 길은 그랬다. 그는 멈추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졌다. 한 사람의 판단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다. 이 무게는 왕이나 장수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적벽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시간이 흐르면 전투의 소음은 사라진다. 이름과 날짜는 점점 흐릿해진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은 이야기로 남는다. 왜 그때 그렇게 결정했는지, 다른 길은 없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묻게 된다. 역사는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생각할 시간을 남겨준다. 그 생각은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도 이어진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는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이제 강물은 다시 조용히 흐르고 있다. 적벽의 밤도 불길도 모두 지나갔다. 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흐르지만 그 위에서 내려진 선택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조조의 결정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낳았다. 천하는 나뉘었고 역사는 길어졌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조용한 밤에 내려진 한 번의 판단이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며 이야기는 천천히 끝을 맺는다.